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경기도 안산에서 홍역 환자 한 명이 추가로 나왔습니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3살 아이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 홍역 국내 퇴치를 선언하고 2014년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았는데요. 사라진 줄 알았던 전염병 홍역이 다시 돌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에 당진시는 성인 홍역 예방접종 가능 기관을 공시하고 예방접종을 권고했습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급성 유행성 전염병인 홍역은 지난해 12월 대구에서 첫 확진자가 신고된 후 서울과 경기, 전남, 부천 등 전국 5개 시도에서 확진 환자가 발생해 현재까지 전국의 35명이 홍역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홍역은 2006년 국내 퇴치가 선언됐고 우리나라는 2014년 세계보건기구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 유독 홍역 환자가 발병한 것은 해외 유입에 따른 것입니다. 1998년 영국에서 홍역 백신이 자폐증을 유발한다는 논문이 발표된 후 백신 기피 현상이 확산되고 곧 조작 및 관련성 없음으로 밝혀졌지만 아직까지도 이런 루머는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충남에서는 홍역 환자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홍역 예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예방접종이 필수입니다. 1회 접종만으로도 93%의 예방 효과가 있습니다. 성인 홍역 예방 접종 가능 기관은 당진 종합병원, 기지시 연합의원, 삼성의원을 비롯해 다음과 같습니다. 보건소 관계자는 특히 국외 여행을 계획 중이라면 예방접종이 필수이며 개인 위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당진시가 당진을 대표하는 해나루 농특산물에 대한 집중 홍보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시청 1층 로비에서는 해나루 농특산물 홍보 부스를 설치해 선물 세트 20여 종을 전시 중입니다. 정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시가 지난 21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지역을 대표하는 해나루 농특산물에 대한 집중 홍보에 돌입했습니다. 시청 1층 로비에 해나루 농특산물 홍보 부스를 설치해 당진 내 농특산물 선물 세트 20여 종을 전시 중입니다. 또한 당진시는 해나루 농산물 홍보물을 발송하고 지역 농산물을 알리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시는 이번 집중 홍보에 앞서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설맞이 명절 선물전 박람회에도 참가해 해나루 농특산물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향후 서울 서초구와 영등포구, 가락시장 등에서 열리는 설명절 직거래 장터에도 참여하는 등 다양한 설맞이 농산물 판매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신평 신흥리에서 불이 나 1시간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진화 작업을 하던 소방관 한 명이 지붕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습니다. 22일 오전 7시 24분쯤 충남 당진시 신평면 신흥리 A씨의 주택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진화 작업을 하던 소방관 B씨가 기와 지붕에서 미끄러지면서 추락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불은 주택 내부 144제곱미터 및 가재도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3,500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후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은 화목 보일러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부정청탁 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도 3년이 됐습니다. 가장 많이 변한 것이 명절 풍경인데요. 당진시가 설명절을 맞이해 공직기강 확립에 나서며 청렴한 명절 보내기 운동을 전개합니다. 전예은 기자입니다. 당진시가 설명절을 맞이해 공직기관 감찰반을 운영하고 청렴한 명절 보내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1월 21일부터 2월 8일까지를 명절 전후 공직기관 특별 확립기간으로 정하고 감사법무 담당관 조사팀을 중심으로 감찰반을 구성했습니다. 감찰반은 공직기강 특별 확립기간 동안 금품 수수와 같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에 대한 사안과 공직자 품위 손상 행위, 근무시간 미준수 등
공무원 복무 실태를 집중 점검하는 한편 불친절 사례와 민원 지연 처리 여부도 자체 점검할 계획입니다. 감찰 대상에는 시 본청과 읍면동 소속 공무원 외에도 공기업과 시 출자 출연기관 임직원도 포함됩니다. 또한 시는 검소한 명절 보내기를 독려하기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선물 안 받기 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클린 신고센터도 운영할 방침입니다. 클린 신고센터를 통해 통상적인 관례를 초과하는 각종 명목의 금품이나 선물 등을 행동강령 책임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지난해 당진시는 2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10곳에 타워형 CCTV를 설치했는데요. 그동안 시범 운영해왔던 것을 마무리하고 올해부터 정상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당진시는 지난해 하반기 2억 2천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10곳에 타워형 CCTV를 설치해 시범 운영을 마치고 올해부터 정상 운영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시는 당진경찰서와 협의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총 7억 3,300만 원을 들여 총 40곳에 동영상 CCTV 116대와 번호인식 카메라 10대 등 방범용 CCTV를 설치했습니다. 기존의 원형 형태의 방범용 CCTV의 경우 폴대를 이용해 설치하다 보니 도시미관을 저해한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박스타입의 타원형 CCTV는 깔끔한 외관이 장점입니다. 특히 CCTV는 타워의 상단에 위치시키고 하단에는 영상과 이미지 송출이 가능한 홍보 전광판을 배치했습니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에 직접 신고와 대화가 가능한 비상벨도 설치하고 재난대피 방송과 음악방송 송출도 가능케 했습니다. 당진시 관계자는 타워형 CCTV는 각 부서와 유관기관에서 요청한 홍보 영상과 홍보 자료를 이미지로 만들어 송출할 예정이라며 봄철 산불 등 시기에 맞춰 안내방송도 제공해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은 물론 안전환경 조성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시민 모두가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당진시가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성수품의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자금이 필요한 기업체에 특별 경영 안정자금도 지원합니다. 당진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이달 21일부터 내달 1일까지 설명절 물가동향 점검 특별 대책기간으로 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제수용품을 비롯한 성수품의 가격 동향을 매일 점검하며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도 강화했다고 전했습니다. 전통시장의 신뢰도를 낮추는 요소 중 하나인 가격 표시제도 별도의 점검반을 구성해 소매 점포와 대규모 점포를 대상으로 점검합니다. 또한 시민과 지역 기업체를 대상으로 설맞이 전통시장 이용운동을 전개하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기업 중 자금이 필요한 기업체에 최대 2억 원의 특별 경영 안정자금도 지원합니다. 이 밖에도 시는 서민들이 임금체불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중소기업체를 중심으로 서한문을 발송하고 노동상담소와 천안고용노동지청과 연계해 체불임금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물가 안정과 더불어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 모두가 소외됨 없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시에서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당진시의 인구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의 인구 증가폭이 매년 점차 감소하다가 이제는 마이너스에 이른 것인데요. 당진시가 지속적으로 아파트 미분양 관리 지역에 선정되며 현저히 그 여파가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인구 추이에 비상등이 켜졌습니다. 전예은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당진시의 인구 증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당진시의 인구 증가율을 살펴보면 2015년 17만 259명, 2016년 17만 1,870명, 2017년 17만 2,816명, 2018년 17만 3,544명으로 각각 증가폭이 1,611명,
946명, 728명으로 점차 크게 둔화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달별로 비교해 봤을 때도 2018년 11월 17만 3,582명, 12월 17만 3,544명으로 전월에 비해 38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읍면동별로 살펴봤을 땐 송하급, 채운동, 성문면을 제외한 11개 읍면동의 인구가 모두 감소했습니다. 이 영향으로 아파트 미분양과 상가 공실도 늘고 있어 당진은 지속적으로 미분양 관리 지역에 선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전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인구 유입을 기대하는 측에서는 성문 산단에 기업이 유치되고 있고 앞으로 천안 당진 간 도로가 개통된다면 점차 인구가 증가할 것이라고 긍정적인 시각을 내비치는 반면 천안 당진 간 도로로 인해 주거 인구가 빠져나갈 것이며 이미 인구 감소는 시작됐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 시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데는 양측 모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시가 전략을 세우고 인구 증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같이 한 것입니다. 인구 추이에 빨간불이 켜진 가운데 당진시가 어떤 방법으로 상황을 해결해 나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JIB 뉴스 전예은입니다. 정부가 올해 1월 1일부터 PLS, 즉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 제도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당진 농가에서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PLS는 농산물별로 국내외 등록된 농약에 대해서는 잔류 허용 기준을 설정해 관리하는 제도로 허용 기준이 없는 농약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0.01ppm이 적용됩니다. 2019년부터 모든 농산물에 PLS가 전면 시행됩니다. PLS란 국내 사용 등록 또는 잔류 허용 기준에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벼는 벼, 사과는 사과, 고추는 고추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잔류 허용 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성분은 0.01ppm 이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농약이 검출되면 안 된다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제도는 2018년 땅콩과 밤, 참깨, 원두커피 등 견과종 신류와 바나나, 키위 등 열대과일류에 우선 적용됐습니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모든 수입 및 국내 유통식품은 품목별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이 없는 농약 성분에 대한 국민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PLS 제도가 적용됐습니다. 이에 충남도 농업기술원에서는 전년도 한 해 동안 농업인 PLS 실천 결의대회 등 교육과 홍보를 통해 문제 예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농업인이 많은 당진의 경우에도 관행적 농약 사용에 익숙한 농업인과 고령농이 제도를 잘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JIB 뉴스 김미래입니다. 음주운전 사고로 사상자를 낸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처벌이 강화됐음에도 충남 세종 지역에서 음주운전자 229명이 단속되면서 음주운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미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야기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충남 세종 지역 내 음주교통사고는 78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2%포인트가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윤창호법 시행 이후에도 충남 세종 지역에서의 음주운전은 229명이 단속됐고 처벌이 강화됐지만 여전히 음주운전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음주운전 특별단속기간을 2월까지 연장해 주간과 야간 구분 없이 단속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윤창호법 개정 이후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사망하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사람이 다치게 될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또한 충남도는 올해부터 공직자가 음주운전을 할 경우 승진해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JIB 뉴스 정미경입니다.
이상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